경지수학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보죠. 보시면 3으로 이루어진 식의 네모 속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적당한 기호를 넣어서 오른쪽 각시되도록 해보라고 했습니다. 문제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도 한번 나와 있는 문제니까 하나만 이 중에 다 풀지 않고 어쩌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만을 이용해서 1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3끼리 더하면 3에서 6, 9, 12, 3의 배수로 점점 늘어나겠죠. 빼기를 해준다면 3에서 빼니까 다시 3의 배수로 변동이 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제 어떤 연산에 대하여 닫혀있다, 열려있다 이 개념과 이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쉽게 뭐를 이용하면 3이 아닌 다른 숫자 나올 수 있을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나누기를 먼저 사용해보면 3 나누기 3 해주시면 1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3을 더했다가 3을 빼주시면 1 그대로 나오는 유형의 값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다음은 이제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수와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뚜로로 있고요. 아래 같은 활동으로 연산을 연습해보자 했습니다. 두 개의 연산만을 사용하여 73을 만들어 보라고 했죠. 자, 여러분 교과서에는 73 숫자를 이런 식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2 더하기 1 빼기 0은 73이다. 73을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즉 숫자를 각각의 개별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를 7과 1을 72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 숫자들 0부터 9까지를 각각 즉 1의 숫자들만 가지고 73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73이 되려면 더하기나 빼기로는 73까지 한 번에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곱하기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73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9 곱하기 8 해주시면 72가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더하기 1 빼기 0 해주시면 73이다. 즉 숫자를 이렇게 묶어주지 않고 개별의 숫자를 각각의 숫자를 사용하더라도 73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사칙연산을 모두 사용하여 두 자리의 짝수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렇게 숫자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고 10의 자리 숫자를 한 번에 만들지 않고 각각의 1의 자리 숫자로만 두 자리 짝수를 만들어 보죠. 간단하게 짝수를 더하기나 빼기까지 사용해서 만들려면 짝수끼리 더하거나 짝수끼리 빼줘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묶음으로 생각해보면 좀 큰 숫자 다 써보죠. 8 곱하기 9 8, 9, 72 더하기 이번에는 뭘 더해볼까요? 여기가 72니까 짝수니까 짝수가 나오는 게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러면 6 빼기 그러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짝수를 나눠주는 숫자를 만들어도 되니까 제일 편하게 0 나누기 아무거나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5 해주면 여기 6이고요 0 나누기 5는 0이니까 더해주시면은 78이라는 두 자리 짝수를 만들 수 있겠죠. 이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와 방금 앞에 있던 문제는 실질적으로 평가에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2대3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해보죠. 2대3의 비율은 3을 기준으로 해서 2가 나오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하는가 라고 분수의 비율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에서 2가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3분의 2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우리 구한 값은 3분의 2가 되고요. 이것을 소수 셋째 자리 구해주면 2 나누기 3이 되어서 0, 3, 6, 18 되고요. 2 나오니까 다시 6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되겠네요. 자, 셋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0.667 나오겠습니다. 참고로 등호에다가 위아래 점을 찍어주면 대략 이 값과 비슷하다, 약 이 정도 된다 라는 표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개 찍혔는데 잘못 찍힌 거고요. 저는 위아래 하나씩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너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양이 많은 것 같은 이 문제를 풀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학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수학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핵심만 쏙쏙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지수로고 이런 문제에서 뭐 반감기, 여러 어려운 그런 화학 기호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전혀 몰라도 문제를 푼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구하는 것은 미국의 GDP, 즉 국내 총생산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접근해보는 것이죠. 자, 이것과 똑같은 글자, GDP라는 글자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여기였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게이츠의 재산 900억 달러는 미국 GDP의 0.5%다. 여기 GDP란 말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미국 GDP이고요. 게이츠의 재산 900억이 미국 GDP의 0.5%라고 했습니다. 자, GDP 전체는, 미국 GDP 전체니까 100%죠. 전체에. 그렇다면 900억 달러가, 단위 억 달러라고 하면 900억 달러가 미국 전체의 0.5%의 비율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전체의 GDP는 미국 전체니까 100%가 되겠네요. 0.5% 되어가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요 X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비례식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0.5X는 900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9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0.5X에서 9만인데 0.5X가 9만이랑 같은 건데 X 구하려면 양변에다가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적 양변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해주시면 X는 2배니까 9, 2, 18 동그라미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8만 억 달러 아니 억 달러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18만 억 달러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그래서 단위를 바꿔서 18조 달러 이렇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미만인 국가들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 성장률은 다음 표와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08년부터 13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의 6년의 평균을 벌지 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성장률의 6개년 평균입니다. 이것만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딱 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자료는 IMF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각각 나라 국가들의 그 경제 성장 GDP 전망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는 보통 4월 그리고 10월 지금 이제 4월이니까 4월달 발표가 나왔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 전망이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혹은 경제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전망을 알고 싶으시다면 IMF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어입니다.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 성장률의 6개년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이걸 한번 구해보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잘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떼왔습니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설명이 나가게 됐어. 우선 참고로 여러분 교과서에는 6개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구했냐면 그냥 편하게 다 더해서 6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829 더하기 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이거 6개 숫자 다 더한 거 마지막이 얼마죠? 2.971 2.971까지 다 더해서 나눠준 거죠. 그러고 나서 계산해보면 먼저 잠깐 교과서 찬스를 컨닝 찬스를 써보면 3.163이다. 이렇게 성장률을 아이고야. 자, 다시
없어졌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자,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결국 3.163이라는 값을 썼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네, 잘못되었죠? 자, 왜 잘못됐냐? 여러분, 우리 수학 진도 나갈 때 곱하기의 평균과 더하기의 평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경제 성장률은 비율이죠.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의 평균입니다. 자, 이 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성장률 개념을 잠깐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의 평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장률 잠깐 얘기해 보면 성장률은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기준분해 구하는 것 그리고 빼기 1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해줍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 잠깐 간략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참고로 요 100이 의미하는 것은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거고요. 이 1을 빼주는 이유는 이 1은 자기 비율입니다. 자기 비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칸이 좀 좁지만 하나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1이 있었는데 얘가 3이 되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성장률 뿐만 아니라 어떤 증가율 식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1에서 3이 된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에 3이 되기 위해서는 3배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1을 기준으로 3이 되려면 2가 늘어야 되죠. 근데 2라는 것은 1의 2배입니다. 그래서 1의 2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퍼센트를 이용해서 즉 백분율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면 여기다가 몇 배 있는 배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기 때문에 300%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배가 증가했다니까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내줘서 200%가 증가했다. 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율은 증가율 같은 성장률 같은 비율은 기본적으로 곱하기의 연산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도 더하기의 평균이 아니라 곱하기의 평균을 통해서 구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식은 총 6번을 곱했기 때문에 6제곱근으로 나눠주고 각각의 몇 배씩 늘어났느냐, 즉 증가율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배씩 늘어났느냐를 먼저 따져주어야 합니다. 그 몇 배가 되었냐는 퍼센트, 백분율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백분율 표현으로 배수의 표현을 한다면 100으로 나눈 값에다가 저 첫 번째 값 그러면 102.829가 되어야 하겠죠. 다시 원래 값을 돌린 겁니다. 곱하기. 자, 그리고 두 번째 값 100분의 0.708이니까 100.708이 되어야겠죠. 자, 지금 혹시라도 헷갈린 친구들은 자, 지금 이 주어진 이 증가율 표현은 몇 퍼센트가 증가했느냐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200%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3배가 되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얘는 곱하기 3을 해줬다는 겁니다. 원래 있는 첫 번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첫 번째 값에다가 곱하기 3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럼 그 각각의 곱하기들을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6제곱근으로 씌워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곱하기를 총 6번 해야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100분의 102.829
9, 7, 1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비율,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증가율을 구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곱하기 있던 값에서 즉 몇 배인지의 값에서 자기 비율을 빼주고, 자기 비율 1을 빼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증가율,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숫자가 많이 복잡하고 어렵겠죠? 이렇게 계산은 뿅! 네, 이렇게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죠. 4번입니다. 전체 인구수가 50명인 국가의 올해 실질 GDP가 실질 GDP가 작년 100에서 150으로 증가하였다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올해 1인당 GDP를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죠. 경제 성장률. 자, 성장률 혹은 증가율이라는 것은 기준값에서 내가 구하는 연도, 구하는 해, 구하는 기준값분의 구하는 값 마이너스 자기 자신의 비율 그리고 곱하기 백분율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50명의 국가의 실질 GDP가 100이라는 기준에서 150으로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구하는 값은 100에서 150이 되었고 증가율이니까 자기 자신을 빼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참고로 여러분 곱하기는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곱하기를 가능하면 먼저 계산해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해보면 100 약분되니까 150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101 하니까 100 그래서 50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50%가 증가했다. 성장률만의 증가가 무슨 말이죠? 경제 성장률이 50%다. 경제 성장률이 50%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인당 GDP도 구하라고 했죠? 1인당 GDP는 자, 총 생산량이 150인데 1인당이니까 사람 수 50명으로 나눠야겠네요. 나누기 50 계산해 주시면 3 1인당 GDP는 3이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문제 2번입니다. A라는 사람의 임금은 200만원이고 세금으로 6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후 임금은 140만원이 든다. 자, B라는 사람의 임금은 450만원이고 세금으로 9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후 임금은 360만원이 된다. 이때 두 사람 A와 B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해보죠.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입니다. 그럼 기준값이 수입이 되는 거죠. 수입이 기준이 되고 세금이 구하는 값, 분자에 오는 값이라고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자, 200만원. 참고로 지금 뭐 증가율이나 성장률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뺄 필요 없이 그냥 비율 자체로 써주시면 첫 번째 A는 기준값 수입 200만원이고요. 구하는 값 세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즉 백분율로 들어가겠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00이랑 200 약분되면 2가 남고 2랑 약분해주면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세금의 비율은 30%다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B도 임금 수입은 450만원 450만원 그리고 세금은 90만원 된다고 했죠. 90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 곱해 주시면 자, 0 하나씩 지우고 9, 1, 9, 5, 45가 돼서 다시 5로 약분해 주시면 5, 20, 0 그래서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30%, B는 20%의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를 표현할 때 10%가 증가하였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50%에서 60%로 증가하였죠. 그러면 10%가 증가했다는 말은 이것은 비율이죠. 비율. 즉 얘는 곱하기입니다. 그러면 50에서 60으로의 곱하기 비율은 얼마냐, 증가 비율이 얼마냐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증가율을 한번 구해보면 기준값 50에서 구하는 값 60이 된 거죠. 여기서 증가하였다, 즉 증가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빼주고 자기 비율을 빼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빼주면 5분의 6에서 1 빼니까 얘는 5분의 1 곱하기 100이 되어서 5, 20,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정확한 표현은 20%가 증가하였다. 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늘어난 거는 플러스 10% 된 거 아닙니까?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퍼센트 포인트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10%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제 교과서 시험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식을 써줬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요 덧셈 뺄셈 연산보다 곱하기를 계산을 먼저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증가 비율을 구할 때는 이 자신을 빼주는 걸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50분의 60 곱하기 100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약분해주면 2가 돼서 맞나요? 2가 돼서 120%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120%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네요. 이거 다, 세 개 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요 100을 분배해주면 이게 빼기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을 해준, 여기서 120에서 마이너스 100을 해준 20%가 증가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보죠. 2번입니다. 자, 1%에서 2%에서 1%로 감소하였다를 표현할 때 1%가 감소하였다는 틀린 표현이다. 마찬가지죠. 얘도 증가율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라고 쓰면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에 대한 연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말한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즉 덧셈과 뺄셈의 연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에서 1이 된 거죠. 그래서 기준값 2에서 1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마지막에 풀어준 두 번째 표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100을 곱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2 약분해주니까 50 되어서 5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써보면 50%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50이죠. 그러니까 100을 빼주면 마이너스 50%가 감소하였다. 마이너스 50%가 되었다. 마이너스 50%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고
50%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감소라는 표현을 바꿔서 50%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가 감소한 게 아니라 50%가 감소를 한 것이죠. 그리고 2에서 1로 50%가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덧셈 및 뺄셈 표현을 준다면 1%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작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자. 올해 실업률이 4%포인트 감소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실업률이 6%라는 의미이다. 만약 올해 실업률이 4% 감소했다면 실업률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해석해보면 자, 10%에서 4%포인트가 감소했으니까 단순하게 10 빼기 4가 돼서 6%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 올해 실업률이 4% 감소했다면 이라고 물어본 거죠. 실업률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4%. 자, 비율입니다.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4%는 소수로 표현해주면 100분의 4니까 0.004가 나오겠죠. 자, 4%면 10%에 곱하기 4%는 0.04면 얘는 10 하나 올라가니까 0.4가 되겠죠. 즉 4% 감소했다는 얘기는 0.4만큼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10에서.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0.4 해주시면 9.6. 그래서 9.6%이다 라고 계산을 바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식에 대응하는 그래프를 그려라고 했습니다. 자, y는 2x, 그리고 y는 2분의 x, 그리고 xy는 2라는 3개의 식이 있네요. 수지 이마저도 우리 좀 고3인데 굳이 이걸 설명해야 될까? 라는 생각 들긴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으니까 좌표 평면을 그려주고요. x, y를 표시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원래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가 배웁니다. 그때 어떻게 배우냐면 점을 찍는다. 그리고 나서 점을 잇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뭐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상수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개형을 외우는 거죠. 빨리 그릴 수 있도록. 근데 하지만 원래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 원리는 점을 찍은 다음에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x 0 대입했을 때 y 0이다. 그래서 0,0을 찍어주고요. x에 1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2가 된다. 그래서 1,2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 2 대입했을 때 4가 된다. 2,4를 찍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그냥 이어주면 이어주니까 대충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가 y는 2x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얘도 그냥 점을 찍습니다. x 1일 때 우선 x가 0일 때 y도 0이죠. 그래서 0,0 지나고요. x가 1일 때 y는 2분의 1이 됩니다. 1일 때 2분의 1 여기쯤 있겠네요. 그리고 2일 때 1이 되겠죠. 2일 때 1이 된다. 여기쯤 되고요. 대충 이렇게 점을 양쪽으로 찍은 다음에 이어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y는 2분의 1 x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함수 똑같습니다. xy 좌표 찍어주고요. 자, 우선 x에 0을 대입하려고 했더니 0에다 뭘 곱해서 2가 나올 수는 없죠. 0은 존재할 수 없구나. x에다가 1을 곱해봤더니 1을 대입했더니 2가 되려면 2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x값이 1일 때 y값은 1, 2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x가 2가 되면 1이 되어야겠네요. 2가 될 때 1이다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x의 3일 때 2가 되려면 3분의 2가 돼야겠죠. 3분의 2가 돼야겠죠. 1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쭉 찍어봤더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x가 음수일 때 y도 음수가 되니까 똑같이 점을 쭉쭉 찍어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더라. 쌍곡선 형태로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이제 7번입니다. 두 사람 A와 B가 조개 35개를 3대 4로 나눠 갖는다면 각각 몇 개씩 나눠 갖는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35개 3대 4로 나눠 갖는 거 우리 B의 배분을 활용해서 바로 써주시면, 자, 먼저 A가 가져갈 조개의 개수는 35개를 곱하기 전체 묶음을 3 더하기 4, 즉 7개의 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3개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3 더하기 3 7이니까 7, 5, 35, 5, 3, 15. A는 15개, 마찬가지로 B는 35개 중에서 이것을 3 더하기 4만큼의 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4개를 가져가겠다 해주시면 7, 5, 35, 5, 4, 20. 그래서 B는 20개를 가져가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자, 세 개의 어항 P, Q, R이 있다. 각 어항에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더니 P는 어항체 4분의 1, Q는 어항체 3분의 2, R은 어항체 5분의 4가 찼다. 세 개의 어항의 크기를 B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세 개의 어항의 크기를 B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중에 그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문장이 있을 때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죠? 라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우선은 숫자가 뭐가 있나 보죠. 숫자를 보니까 P는 전체의 4분의 1, Q는 전체의 3분의 2, R은 전체의 5분의 4라고 했습니다. P, Q, R이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이것들의 P, Q, R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단서가 뭐가 있나 봤더니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양. 그쵸? 이게 바로 P, Q, R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기준으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자,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것은 같다는 것이죠. 아, 같다. 그럼 같다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뭐가 같냐? P는 전체의 4분의 1, 즉 P 있는 값의 전체의 4분의 1, 이 물의 양이랑 누가 같냐면 Q는 전체의 3분의 2, 즉 Q의 3분의 2가 갖는 양이랑 마지막 R은 전체의 5분의 4, R이 가지고 있는 것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양이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한 문제 이렇게 주어진 형태를 비례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기계적으로 수학 문제를 많이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풀어준 친구들은 비례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바로 풀 수 있지만, 비례식을 푸는 기본 원리는 바로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기준을. 비례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을 누구로 잡는 것이죠. 기준을 P로 잡아도 되고 Q로 잡아도 되고 R로 잡아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기준을 잡는 값을 보통 비례상수 K를 써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반적으로 쉽게 풀립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례상수를 잡아줬을 때가 훨씬 쉽게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P는 K를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 4 넘겨주니까 4K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Q는 넘겨주니까 3분의 2 Q가 K니까 넘겨주면 2분의 3K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R은 넘겨주니까 4분의 5K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각, 바로 3개의 크기의 B 어떻게 되냐? 3개의 B는 P 대 Q 대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럼 P 대 Q 대 R은 기준을 K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이 값은 4K 대 2분의 3K 대 K 대 마지막으로 4분의 5K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 깔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K로 약분해도 상관이 없겠죠. 곱하기이기 때문에 K 약분해 주고 K로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이대로 끝나도 되지만 왠지 분수로 있으면 좀 찝찝하죠. 여기 세 개 B에다가 각각 4가 제일 크니까 4를 곱해주면 4, 4, 16대 4 해주면 2 약분돼서 6대 4 곱해주면 5 그래서 16대 6대 5의 B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오는 문제풀이가 쭉 끝났고요. 뒤에 이어지면서 문제 양에 따라서 또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